너의 죄를 사하노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갑작스레 사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신년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말씀하셨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님께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이유는 국민 통합입니다. 아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두환, 노태우 씨 사면을 떠올린 듯합니다. 김 전 대통령은 군사 정권의 최대 피해자였죠. 너의 죄를 사하노라. 김 전 대통령에겐 용서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기대와 많이 달랐지만 말입니다. 광주 올파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난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권 검사 명령을 해. 전두환 씨와 달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긴 분도 있었습니다. 모든 영령분들께 정말 너무 고개 숙여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분 한 분 다 가서 사죄의 참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뜻을 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오지 못하시는 그런 뜻도 담아서 사죄의 마음이 들고 또 참배를 정중하게 드리고 싶은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극명한 대비, 그 차이는 사죄에 있었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지은 죄가 뭔지 알아야 용서도 구하고 사과도 하겠죠. 그래서일까요? 이낙연 대표도 뒤늦게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성단 사과가 전제돼야 추진하시죠.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국민의힘에선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정치적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반성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말입니다. 사과 못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성을 하려면 잡아간 사람이 반성해야지 잡혀간 사람이 무슨 반성을 하냐. 내줄 사람이 그동안에 오래 고생했으니까 미안하다고 내주면 몰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 보고 너 잘못했다 해라 그럼 내주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거는 시정잡범들이 하는 이야기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 사과가 조금 무색해졌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가오에는 전국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특정한 기업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승계 과정의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직인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엄하게 권력을 농단한 죄상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흔들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의 사면 복권은 촛불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촛불 국민은 뭐가 되느냐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국민께서 동의하실까요? 지난 2016년 광화문 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의 염원. 민주당만의 유산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대표가 무마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문득 영화 속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 이미 용서받았대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아니지만 사면권을 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이 대표는 청와대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대통령과 두 분이 단둘이 나눈 대화를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우리 이낙연 대표님께서 워낙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 때 기본적인 어떤 교감 없이 얘기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다만 이게 사면권이라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두 분이 비밀리에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습니다.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이 예정돼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 간담회 판결 이후에 열릴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사면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지켜볼 일입니다.